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라리가 상위권 팀들의 이적 시장, 지금까지 이적 시장이에요. 또 알아볼 텐데, 이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위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 제 영상 업로드 이후로도 많은 팀들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당장 어제 올라간 영상 이후에 그 라리가 팀들, 라리가 하위권 그 영상에서도 몇몇 팀들은 이적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셀타비고 쪽에 이제 제가 골키퍼 자원을 몇 명 더 데려올 것이다. 근데 이제 주전 골키퍼로 쓸 놈을 데려왔고, 뭐 헤타페 같은 경우는 뭐 공격수 마요랄 다시 임대를 했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위권 팀들은 크게 막 엄청나게 막 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 빅네임에 영입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힘든데, 어쨌든 빅네임이 나가면 또 돈을 써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브리가에서 승격하면서, 제가 저번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디크라고 엄청 이제 이브리가에서 골 때려봤고 전형적인 이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아레알, 이따 뭐 또 말씀드릴 건데, 비아레알 쪽에서 또 이제 톱 자원이 없잖아요. 비아레알이 뭐 피노나 뭐 단주마 뭐 이런 측면 쪽에서 개인기나 뭐 이런 것들을 흔들어줄 자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톱 자원이 없어요. 뭐 알카세르 굳이 따지면은 뭐 이 정도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비알에서 많이 노리고 있는, 뭐 카바니가 뭐 간다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제 영상이나 뭐 그런 거를 계속해서 보실 분들은 솔직히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로 또 저는 이게 연결이 되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연결이 되니까 뭐 실제 경기 분석 때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뭐 제 영상을 뭐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것만 보고 프리뷰를 이제 축구를 끝내겠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축구를 안 봤다 하면 지금까지 일단 정리 한번 싹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뭐 움직임들은 뭐 각종 뭐 사이트나 뭐 카페 사이트나 뭐 구글링이나 뭐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만 봤다가 야, 얘 여기 있었는데 왜 저기 갔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디서부터냐, 10위부터죠. 오사수나부터 들어갈 텐데, 자, 일단은 오사수나도 지난 시즌에 뭐 괜찮은 전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끈끈한 경기력을 뭐 보여주면서 10위권, 상당히 뭐 안정적인 순위권에 안착을 했는데, 역시나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조금 포인트를 줬어요. 베테랑이었던 이제 호세 앙헬과 산후루오는 이제 좀 상당히 오래 뛴, 어떻게 보면 레전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주장까지 달았었고, 나이가 많이 차서 일단은 정신적 지주가 팀을 떠나게 됐고요. 약점이었던 약간 세컨 키퍼 쪽에 페르난데즈를 영입하면서 보강을 했고, 그리고 마누 산체스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제 임대가 종료되었었는데 재임대를 했습니다. 워낙 쏠쏠하게 잘 써먹었거든요. 에이티 마드리드가 지금 왼쪽 사이드 쪽에 얘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대를 한 모습이고, 뭐 베테랑 루벤 페냐를 뭐 아마 자유이적 비아레알에서 나왔잖아요. 뭐 데려왔고, 또 다시 한번 이제 비아레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사디크 그 선수에 대한 영입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붕뜬 지금 모이고메스가 뭐 재작년 뭐 그 전에 해서는 비아레알의 그래도 공격의 어느 정도 부분을 담당해줬으나 이제는 뭐 젊은 선수한테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이제 오사수나가 싹 주워왔습니다. 영입을 해서 이제 오사수나도 베테랑 이제 끝물이 된 황혼기의 선수들을 정리를 했고, 기본 전력은 유지하면서 몇몇 자원들을 보강한 괜찮은 이적 시장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보냈다 라고 보여집니다. 없는 살림에서 그래도 조금씩 보강을 했어요. 물론 이게 조금씩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네가 뭐 아예 오사수나 팀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시즌 뭐 경기를 어쨌든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플러스라고 보입니다만 뭐 어떤 활약을 보일지도 모르는 거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조금 폼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고래요 일단은. 다만 최소한 이제 강등권으로 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 최소 이제 적어도 중위권 정도는 중위권이나 뭐 좀 못한 다음 중하위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사수나는 수비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잘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최전방이나
뭐 이쪽에서 조금 다른 팀들처럼 뭐 간판이나 뭐 핵심이라고 볼 선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에스켈 아빌라 뭐 이런 애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공격 쪽에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지난 시즌 마냥 끈끈한 거를 좀 기대해야 된다. 그런 팀들은 다 그냥 경기를 봐야 돼요. 끈끈함이라는 게 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개개인의 선수보다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항상 뭐 구단주가 뭐 선수 팔기만 하고 뭐 그런 팀이죠. 잘 쓰지도 않고 어쨌든 요번에도 이제 지난 시즌에 게데스가 상당히 좋은 공격 쪽에서 활약을 보여주면서 팔려고 이제 돈 좀 벌어보자 했는데 너무 비싸게 불렀는지 아직까지는 뭐 아무 팀도 안 사가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전력이 팔려야 되는 선수들이 일단 안 팔리니까 뭐 괜찮게 유지가 되는 사이즈예요. 감독도 일단은 그 축구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가투소 옛날에 뭐 AC 밀란 레전드였던 가투소가 이제 감독으로 왔고 뭐 나폴리에서도 했었고 AC 밀란 시절에도 이제 감독을 했었잖아요. 뭐 경질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투소 감독이 왔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약간은 좀 전형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원래 계속해서 발렌시아 뭐 442 422 썼는데 422이래 442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가투소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의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나간 선수랑 들어간 선수 보면은 알드레테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수가 임대 복귀를 했는데 완전 영입장을 원래 쓰려고 했어요. 쓰려고 했는데 감독 교체가 됐는데 가투소 감독이 나 얘 내 플랜에 없는데 해가지고 약간 붕 뜬 이 선수 자체는 이제 나 발렌시아 꼭 가고 싶다 완전 영입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결국에 이제 다시 복귀를 했고 모리바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임대로 데려와서 잘 써먹었고요. 브라이언 힐뭐 큰 뭐 활약은 아닙니다만 그냥 없는 살림에 발렌시아 없는 살림에 뭐 썼고 임대 복귀했습니다. 체리셰프 늙어서 이제 에페로 나갔고요. 엘데르 코스타 뭐 리즈 임대 복귀 뭐이 정도 일단은 진행이 됐고 지난 시즌에 또 공격 쪽에서 누구야 막시 고메스가 조금 부진하는 가운데 듀로 이 헤타페에서 임대로 데려왔었던 공격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올 시즌 이제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스티에오가 FA 밀란에서 안 좋았잖아요. 풀리면서 이제 발렌시아가 또 주워왔고요. 또 리누 잘 주워온 느낌이에요. 사실 이적 시장 자체가 AT 마드리드가도 리누가 아마 AT가 최근에 이제 우디네세의 오른쪽 엄청 공격적으로 잘했던 풀백 제가 아마 리그 경기 분석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몰리나를 영입하면서 아마 그 로스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자리를 비워야 돼서 그냥 임대료도 없이 공짜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잘 주고오긴 했는데 발렌시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있는 팀들이라 뭐 이런 임대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나 하기 좋은 사이즈에서 잘 주오긴 했는데 돈 좀 쓰면 사실 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냥 주워오고 싼 맛에 이렇게 데려오고 잘 들어왔긴 합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뭐 이적 시장은 없다. 근데 어쨌든 발렌시아도 계속해서 조금 이번 이적 시장에 돈을 조금은 더 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링크들도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확실히 어쨌든 전력적으로는 분명히 중위권 이상의 전력이에요. 지금 있는 선수들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진짜 잘한다면 유로파 경쟁까지도 할 수 있는 전력을 일단은 구성하고 있고 뭐 앞으로 일단은 막시 고메즈가 지난 시즌에 뭐 안 좋기도 했고 새로 떠오르는 공격수들도 있고 그리고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어요. 좀 괜찮게 돈을 불러준다. 아마 유럽 변방 리그 팀에서 한번 오퍼가 온 걸로 저는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막시 고메즈 간판 공격수가 나갈 수 있고 물론 뭐 듀로나 다른 애들이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으면 뭐 게데스도 있고요. 분명하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크게 빵꾸가 나 있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력이 크게 나쁘지 않다. 가투소 감독이 엄청 좋은 감독은 아닙니다만 자기 할 건 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발렌시아도 다음 시즌에 뭐 8위, 뭐 9위 뭐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소폭 올라간다면 뭐 7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12쪽 안쪽의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정도 보입니다.
빌바오. 여기는 이제 그 바스크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들락날락 하기가 애초에 좀 쉽지가 않아요. 본인들의 이제 혈통, 뭐 아무튼 뭐 느낌이 그래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혈통 중심화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방출과 뭐 영입 자체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는 뭐 한국인만 쓴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인 중에서도 이제 뭐 혈통 있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뭐 몇몇 임대 복귀했고 쩌리 영입했고 기본적으로 그냥 전력을 유지했다. 역시나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다음 시즌에도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뭐 지난 시즌에 좀 기회를 많이 받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뭐 니콜리어스 같은 어린 자원의 공격수들 이런 애들이 이제 그래도 2002년생 막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슬슬 경험치 좀 먹고 잘할 때가 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 자체도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조금 있는 상태다. 지난 시즌에 최소 지난 시즌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성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이즈로 보이고 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무니아인 또 누구야 이니고 마르티네즈 뭐 이런 식의 좋은 선수들 또 베테랑의 이제 공격 쪽에 라울 가르샤 지금 뭐 너무 늙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선수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라리가 7위 어느덧 좀 올라왔네요. 등산하기 힘드네. 어쨌든 이제 비아레알인데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 같은 거 해놓다가 이제 한 건데 어쨌든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라리가 팀들 중에서는 앞으로 좀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좀 이적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팀이에요. 지금 당장에 뭐 노리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오피셜이 뜨지 않았지만 뭐 사실상 온다고 하는 뭐 카바니 같은 자원들.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놓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뭐 예정이라고 적겠습니다. 올 가능성이 좀 유력해 보여요. 카바니 같은 자원들 뭐 이 더 들어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샤디크 뭐 그런 자원들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로셀소 지금 또 지난 시즌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임대로서 뭐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또 양아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솔솔하게 또 비아레알이 써먹었던 로셀소가 토트넘으로 이제 임대 복귀를 했는데 계속해서 쓰고 싶은가 봐요. 워낙 아끼고 본인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이적하네 마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사실 정리 대상이었으니까 뭐 복귀해서 좀 쓸라나 했더니 그냥 로세스로고 은돈벨르고 막 그냥 다 안 쓸라나 봐요.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로세스도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몇몇 자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얘를 정리한 거예요. 오사수나 모이고메즈를 공유 쪽에서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정리한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몇몇 선수들이 이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이적 뭐 로셀소나 뭐 샤데크 뭐 카바니 일단은 이적료 자체는 안 드니까 FA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고 지금 당장에 보이는 건 일단 쿠엔카가 헤타페에서 야미하게 경험치를 먹고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뭐 비아레알 수비진에도 힘이 될 만큼 저는 좋은 수비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쿠엔카가 네, 지금 뭐 파우토레스가 사실 수비력이 굉장히 안 좋은 센터백이기 때문에 물론 수비 말고는 다 잘해요. 그래서 몸값이 더럽게 비싼데 그래서 좀 팔려고 했다가 안 팔려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컨트롤 물론 알비올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백업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레이나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리버풀 레이나 맞아요. 어쨌든 백업 키퍼로 그냥 뭐 쓱 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반테 이제 좀 드리블 상당히 좋았던 레반테 어떻게 보면은 레반테 배팅할 때 항상 모랄레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배팅을 했었죠. 뭐 레반테 프렌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레반테 반대편을 찍을 때 일단 모랄레스는 있나? 그거부터 확인했던 그 호세 모랄레스가 비아레알로 합류해서 일단 뭐 벤치 자원으로서 상당히 또 베테랑의 선수기 때문에 드리블도 좋고
벤치에서 또 이제 좋은 백업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뭐 모를라네스는 뭐 일단 뭐 임대복귀 했는데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뭐 안 쓰면 내보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의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카반이나 뭐 샤데크 이런 걸 봤을 땐 내보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복귀를 했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페메니아를 와포드로부터 오랜만에 또 라리가로 오는 것 같은데 원래 라리가 출신 아마 바르샤 유스인가 그랬었는데 좀 약간 좀 망해가지고 그렇던데 어쨌든 복귀를 했습니다. 뭐 요 정도고 전체적으로 비아리알도 물론 앞으로 좀 변화가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쉽사리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뭐 파코 알카세르나 뭐 블라야 디아 이런 공격 자원들이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샤데크 영입을 함에 있어서 뭐 단주마가 딜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진들도 전체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는 지난 시즌 대비해서 뭐 그런 일단은 비아리알의 행보가 아니지 않을까 행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아레알은 전체적으로 영입 자체도 나쁘지 않고 임대 복귀한 선수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뭐 쿠엔카 같은 애들은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지난 시즌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는 또 많은 경험을 이제 선수단 내 선수들이 또 가졌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7위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 자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말이 안 나와. 그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로 넘어와서 소시에다드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공격이 워낙 안 풀렸어요. 거의 홈에서 제가 그때도 아마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소시에다드 홈에서의 언더 확률이 90%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2.5 기준 언더 확률이 90%가 넘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 이제 그래서 그래요. 야누자이 솔직히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보내버렸고 포르투 분명히 좋은 선수인데 일단 타타표로 아마 이거 임대일 겁니다. 임대로 일단은 이제 아씨 우리 좀 아닌 것 같아. 보내본 거고 스르로스 더럽게 못했죠. 임대 복귀 노르웨이 국대 경기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암덩이에요. 아이고 어쨌든 그리고 윌리안 오세도 얘는 뭐 지난 시즌에는 일단 소시에다드에 없었어요. 베티스의 임대가 와서 상당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베티스가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소시에다드 0을 보시면은 셋 다 공격수잖아요. 일단 뭐 쿠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측면 쪽에서 아마 소시에다드급이면은 뭐 벤치에서 활약을 하지 않을까. 뭐 브라이스 맨데스도 지금 셀타에서 상당히 좋은 이제 측면 쪽 자원인데 영입을 했고 아니면 이제 간판이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오야르자발. 오야르자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벤치에서 활약을 할 거고 알리초. 알리쇼인가 알리초인가? 모르겠네 이거. 어디는 쇼라 그러고 어디는 초라 그러고. 어쨌든 앙제 상당히 유망한 공격수예요. 여러 빅클럽들이 노렸던 공격수고 뭐 재능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2004년생이고 프리시즌 그래서 제가 뛰는 걸 좀 봤는데 일단은 당장에 뭐 다음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활약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점차 이제 시즌이 진행되면서 좀 포텐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다음 시즌 그 이상을 봐야 되는 자원으로 일단은 보이고 어쨌든 뭐 이삭이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옆에 있는 짝꿍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난 시즌보단 나은 활약을 소시에다드 공격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쩌리 자원들 몇 명 처리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소시에다드도 지난 시즌 문제였던 부분 뭐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시즌이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 문제였던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런 변화를 주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윌리안 옷이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는 잘 내보낸 것 같습니다. 레알 베티스 지난 시즌에 또 여러 분들이 아마 베티스 승이나 뭐 오바를 찍으셔서 뭐 배팅에 적중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나름 이제 화력을 보일 때는 화끈하게 좀 이겨줬던 베티스인데 자 어쨌든 보면 일단은 에토로 베린이 아스날로 지난 시즌에 또 오른쪽에서 베티스의 수비
측면 쪽 수비 쪽을 담당했었는데 복귀를 했고요. 이것도 계속해서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적 시장에서 베예린이 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아스날에서 애초에 이제 전력 외로 분류되는 선수고 내보내려는 움직임, 뭐 계약 해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티스가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추후에 저는 아마 다시 일로 온다고 봅니다. 결국엔 일로 온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었던 윌리안 호세가 완전 영입, 상당히 이제 지난 시즌 좋았기 때문에 잘 데려왔고 루이스 펠리페가 왔어요. 루이스 펠리페가 이제 라치오에서 상당히 좀 실패를 했죠. 원래 뭐 능력은 있는 놈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솔직히 수비도 못하고 멘탈도 별로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라치오에서 3옵션 거의 그냥 벤치로 밀리기까지 하면서 자유계약으로 그냥 내보냈고 베티스가 야 그래도 능력은 있었잖아 너 우리 한번 써보자 일단은 공짜긴 하지 오케이 너 돈도 좀 폰도 죽었잖아 너도 좀 짜게 받아 오케이 콜 이렇게 해서 데려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놈을 뭐 살리는 느낌인데 당장에 뭐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회 정도는 분명히 그래도 가닥이 있던 놈이기 때문에 아마 주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애니키 또 이제 측면 쪽에 공격 자원을 다시 또 이제 데려왔는데 뭐 윌리안호스 완전 영입에 이어서 일단 어쨌든 베티스 같은 경우가 이선에서의 움직임 세리오 카날레스나 뭐 나빌 베키르도 있고 또 누구야 측면 쪽에 후안미 뭐 이런 선수들의 이선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먹고 사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안미나 뭐 카날레스도 마찬가지고 드리블이나 이런 능력은 좀 떨어져. 애초에 약간 중앙 카날레스는 이제 중앙 지향형 뭐 그런 느낌이고 하니까 사실 뭐 나빌 베크리 정도 말고는 베티스 어쨌든 뭐 경기가 좀 안 풀리거나 할 때 특히나 이제 베티스가 후반기에 조금 화력이 죽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 초반에는 야 얘네 움직임 뭐야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골 막 먹히고 했는데 상대팀들이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이게 읽히니까 얘네 잘 움직여 잘 봐야 돼 우리도 막 공 차다 보면 그러잖아요 쟤 잘 움직인다고 잘 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베티스가 후반에 조금은 공 화력이 안 터지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 이제 드리블러들이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제 나빌 페키르와 같이 해줄 애니키를 영입했습니다. 괜찮은 지금 약점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잘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 이적 시장도 꽤나 나쁘지 않아 보인다. 지난 시즌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솔직히 이 순위를 다시 기록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치열한 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두 팀 다 이제 지난 시즌 뭐 소시다드는 공격이 안 터졌고 비아레알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좀 집중하고 초반에 이제 워낙 마탱에 갔었기 때문에 요 순위에 지금 있는데 요런 두 팀 해가지고 베티스가 5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제 생각에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센세이셔널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다른 팀들이 만날 때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팀으로 세비야인데 제가 EPL 때는 첼시가 조금은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지금 첼시가 뭐 영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 센터백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공격진이나 뭐 전체적인 문제다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는 저는 센터백이 조금 제일 불안해 보였는데 웨슬리 포파나라고 또 이제 레스터 시티에 상당히 젊고 잘하는 고놈을 이제 또 데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을 계속해서 메우려고 하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들어가면 시즌 절대 이제 챔피언스 리그 못 가거든요. 첼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강을 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할 텐데 그런 것들 좀 주시해야겠죠. 약점들이 이제 멀쩡한 놈을 잘 데려오는지 아니면 부랴부랴 어떻게 땜빵 메꾸려고 이렇게 데려오는지 그런 것까지도 뭐 어쨌든 그렇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거 그대로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리가가 이제 재정 그 코로나 이후로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그런 죄송합니다. 모기는 잡아야 돼요. 그런 팀들 간의 이제 이적 그 뭐라 그래야 돼?
농구 따지면 뭐 셀러리캡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가 자금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돼서 일단은 뭐 어쨌든 그런 거 다 제끼고, 저는 그런 거는 특별히 관심 없어요. 그냥 누가 들고 누가 나갔냐, 이 팀의 전력이 어떤데,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때 뭐 어쨌든 디에고 카를로스랑 쿤데가 나갔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가 세비야를 상상할 때는 조금 단단한 수비, 좀 단단하면서 1대0, 야 세비야 햄무, 야, 이번에 햄무 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수비를 담당해줬던 센터백 두 명이 나갔습니다. 수비 쪽에서 진짜 가장 또 핵심이라고 불리던 두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일단은 뭐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네임 보면 아시겠죠? 딱 땜빵을 일단 데려온 거예요. 뭐 땜빵이자 우리가 한번 뭐 키워볼 수도 있고, 한번 써보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데려온 거고. 근데 특히나 쿤데 같은 경우는 이제 라리가 최고의 수비수였기 때문에 와서 아무리 잘해봤자 최고였어요 얘는. 그러니까 분명한 마이너스다. 그리고 또 심장과 같았던 또 디에고 카로스까지도 파트너 같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세비야는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적 시장에서, 그리고 제가 재정 상태가 또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입을 빅네임을 못해요 일단. 그러니까 빅네이밍이라기보다는 가성비의 영입들을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남은 이적, 이거 이대로는 시즌 시작 못하거든요. 더 데려와야 돼요. 지금 밑에 이게 뭐 이렇게 더 있어야 돼요,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굵직굵직한 뭐 비싼 놈들은 뭐 세비야 어차피 그런 팀도 아니고 셀링 클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데려오고, 그나마 이제 좀 가성비 있는 놈들, 값은 싼데 좀 이제 쓸만한 놈들, 그런 애들이 이제 데려올 텐데,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마이너스다. 당장의 미드필더 쪽에서도 라키티치나 뭐 이런 선수들의 노세화가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지난 시즌에는 특히나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개꿀조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또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음 시즌 세비야는, 저는 챔피언스리그는 절대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력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로 많이 약해져 있고, 어, 여러 선수들이 최근에 더군다나 부진해요. 지난 시즌은 뭐 수소 공격 쪽에 라멜라 많이 부진했고, 오캄포스도 이제 재작년인가 그때 한창 잘하고 작년에 좀 뭐 아쉽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엔네시를 부상으로 너무 많이 날렸고, 그나마 이제 공격에서 라파미르가 해줬었는데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점차 뭐 부상도 많고 하면서 조금 불안불안해 보여요. 추가로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도 라키티치가 일단 더 나이가 많이 먹었고, 페르난도 마찬가지고요. 델라이니 같은 경우도 뭐 벤치에서 쓰는데 전체적으로 다 늙었어요 지금 세비야 미드필더는. 이 빡빡한 일정에서 살아남기에 어렵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까지 싹 다 갈아치웠다고? 야, 이거는 저는 진짜 많이 떨어지면 유로파 끝자락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유로파 뭐 컨퍼런스 리그 진출이나, 세비야가 정말 영입을 잘 못하고 앞으로 좀 가성비 데려온다 쳤는데 가성비도 좀 떨어지는 놈들 데려오고 한다 치면은 좀 진짜 위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배잡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음 시즌에 세비야를 건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챔피언스리그 지난 시즌에도 조별 예선 탈락을 했거든요. 개꿀조에서. 이번 시즌은 전력이 더 약해진 상태예요. 더 약해지고 더 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비야 반대나 아니면 세비야를 베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마 이티 마드리드인데, 일단은 뭐 오른쪽 사이드백을 아예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몰리나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마 임대복귀했던 임대복귀자인가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키어런 트리피어가 뉴캐슬로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브루살리코도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우측 풀백 자리를 우측 풀백 선수가 이제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AT가 우측 풀백이 아예 없어졌는데, 일단은 몰리나라는 아주 좋은, 공격적으로 재능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뭐 시메오네가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격이 장점이거든요. 수비수인데 골 넣는 수비수예요. 지난 시즌에도 거의 뭐 우디네세 5골 이상, 제격이 5골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쓸지는 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당히 좀 그래도 잘 데려왔다.
브루살리코 혼자 있던 데보다는 확실히 뭐 플러스라고 보고요. 악셀 비첼이 돌문 악셀 비첼이 이제 도르트문트로부터 FA로 풀려가지고 아마 데려온 것 같은데, 비첼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름값은 있는 선수인데 사실 큰 기대는 뭐 하실 필요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비첼도 AT 왔네, AT 진짜 세졌는데,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 부상도 워낙 많았었고 해서 나이가 많잖아요. 폼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르트문트가 이제 수비적으로 더 악셀 비첼의 그런 원래 잘 라인을 커버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도르트문트가 이제 막판에 실점도 많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늙어가지고 부상도 너무 많은 상황에서 폼이 쭉쭉 떨어져서 지금 사실상 벤치 멤버로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땜빵용으로 쓰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뭐 모라타 유벤투스에서 이제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AT의 공격진에 조금 힘을 불어 넣어줄 것 같고, 사울 니게즈는 뭐 망해가지고 어떻게 뭐 폼을 회복시키냐 마냐의 싸움이지, 얘가 지금 당장에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르비치 골키퍼 영입했고, 뭐 엑토르 에레라가 나갔고, 수아레즈 나갔고, 그리고 네우엔 페레즈 또 좋은 유망주를 우디로 보냈어요. 야, 우리 몰리나 주면 안 돼? 야, 얘가 원래 지난 시즌에 우디네세에 임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디네세가 이번 시즌에 이제 뭐 파블로 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우엔 페레즈 임대생들이 이제 쫙쫙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또 겨울 이적 시장에 걔 누구야, 사미르, 또 와포드 이제 강등 위기이기 때문에 우디네세랑 와포드랑 구단주가 같잖아요. 또 보냈거든요. 없는 거예요, 수비수가. 야, 제발 좀 얘 좀 다시 좀 보내주면 안 되냐? 몰리나 내나. 오케이, 콜 가져가고, 돈은 줘. 그래도 돈 받아 챙기고 네벤 페레즈 임대 가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다시 뭐 가게 됐고, 나중에 뭐 세리 편 때 세리 편이 있다면은 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렇고, 르꽁트가 나가서 그루비치가 온 거고, 뭐 마누 산체스 아까 보셨죠? 오사수나 왼쪽에서 AT에는 자리가 없지만 오사수나의 참 든든한 왼쪽 사이드 백이다. 그리고 리누도 아까 봤죠, 발렌시아. 이 새끼 데려와가지고 뭐 그 자리가 없어요. 그 뭐 등록해놨는데 자리가 없어. 야, 공짜로라도 데려가. 임대. 오케이, 콜. 이런 느낌으로. 아까 어쨌든 AT 마드리드는 괜찮은 이적 시장을 일단 보냈고, AT는 저는 다음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마테우스 쿠냐가 워낙 무섭고, 제 생각에 지금 뭐 진작에 이미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AT 마드리드는 좀 쿠냐가 공격 쪽에서 확실히 중요해요. 마테우스 쿠냐나 아니면 이제 주앙 팔릭스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그리지만 뭐 이런 애들보다도 모라타가 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 펠릭슨 99년생, 쿠냐 99년생, 이 99년생 듀오가 이제 또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된다.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특별히 뭐 이탈자가 있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했고요. 물론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는 공격 쪽에는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미드필더 쪽의 선수들이 뭐 코케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폼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라리가 수준 내에서는 충분히 이제 주도권을 갖거나 뭐 어느 정도 버텨줄 사이즈는 된다. 어쨌든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공격수들이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잘 할 나이대로 접어들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몰리냐 같은 선수를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 영입한 것도 뭐 헤난 로디나 이제 몰리나 어떨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AT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에 좀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레알이랑 바르샤를 넘고 뭐 우승 내지 2위까지 간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사고는 좀 덜 치지 않을까. 뭐 부상이 좀 적다면은, 부상자들만 체크 잘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자, 일단은 지난 시즌에 중반에 이제 사비 감독이 부임해서 팀을 뭐 거의 바르샤가 제 기억에 거의 유로파 밑에까지 쳐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거를 부임하고 한동안 뭐 15경기 무패인가 뭐 그것까지 조금 이제 지난 다음에 패들이 복귀하고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순위를 무려 2위까지 끌어올렸는데, 자, 영입만 봐도 되게 빵빵하죠. 그에 반해서 아웃된 선수들을 보면은 뭐 이건 나중에 볼게요. 뭐 그냥 쓱 봐도 오우 쉽잖아요. 딱
쩌리 자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했어요. 전력 외 자원들을. 뭐 다니엘 베스는 뭐 나이가 그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다마도 다시 울버햄튼 보냈고, 임대 다 지난 시즌엔 뭐 나쁘지 않게 써먹었어요. 골은 그래도 루크 대용 뭐 몇 골 넣어줬고, 아다마도 뭐 또 힘은 좀 불어 넣어줬으니까 못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랑글레도 임대 보내고, 트링캉으로 돈 좀 뽑아먹고, 쿠티뉴로 돈 좀 뽑아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쩌리 자원들을 잘 어느 정도 처리해야 될 자원 전부는 아닙니다만 처리를 한 모습이고, 역시나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 뭐 아쉬웠던 점을 두 가지 꼽는다면 수비, 중앙 수비, 발빠른 중앙 수비와 그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제가 뽑았을 때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아쉬웠거든요. 물론 다른 포지션도 조금 보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굳이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뽑으면은 일단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레반도프스키가 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뭐 그 토레스, 베란 토레스의 그런 삽질은 좀 안 봐도 되는 뭐 사이즈고, 쿤데가 왜 두 번 들어가 있어? 쿤데, 크리스텐센. 수비 쪽에서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지금 한 명이 더 필요했어. 확실한 놈 한 명이 더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아라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 경기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르셀로나 수비에서 확실하게 엄청나게 미들맨이에요. 아라우 혼자도 거의 수비를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쿤데가 들어왔다?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약점이었거든요. 왜냐면 라인을 많이 올리는데 발 빠른 놈이 요 놈밖에 없어요. 피케나 뭐 다른 애들 느리잖아요. 뭐 다른 뭐 랑글레 엄청 느려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발 빠른 수비수인 쿤데, 또 수비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하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어쨌든 지난 시즌의 수비적인 문제가 조금일지 많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감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제공권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크리스텐센, 뭐 얘도 이제 좀 데려왔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 뭐 백업에 뭐 다른 선수들 뭐 피케도 있고 뭐 상당히 많아요. 피케는 안 나가나? 선수 나갈 때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미드필더 쪽에서도 일단 케시에 AC 밀란의 또 토날리와 같이 중원을 잃었었던 상당히 좋은 아프리카 미드필더가 자유계약으로 왔나? 자유계약으로 온 것 같은데, 아무튼 바르셀로나로 와가지고, 사실 저는 캐시에를 바르셀로나에서 어떻게 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뭐 드리블이 은근히 생각보다 좋고, 뭐 치는 폼에 비해서는 은근히 잘 제끼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 엄청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바르셀로나 뭔가 그런 좀 라마시아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AC 밀란에서도 핵심이었잖아요. 잘 데려왔고요. 피아니치가 베시타스 임대였나? 아무튼 복귀를 했는데, 지금 당장에 뭐 부스케츠 쪽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를 가지고 뭐 니코 윌리엄스랑 피아니치 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르셀로나도 지금 이미 돈을 많이 썼는데 부스케츠 확실한 대체자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다음 시즌에 뭐 어떻게 다음 시즌이나 좀 여유가 있을 때 데려와야지. 이미 다 썼는데 쓸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몇몇 자원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피아니치가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좀 사비 감독이 만족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피아니치 다음 시즌에 간만에 또 이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후방에서의 조율이나 이런 롤만 맡기면은 뭐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밖에 뭐 선수들 해가지고, 바르셀로나는 제 생각에는 우승한다고 봅니다. 저는 라리가. 추가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들어온 공격진과 기존에 이제 라인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는데, 그런 약점을 감춰줄 쿤데 아라우의 이제 수비 쪽인 사이즈,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마인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잘할 때도 마인은 좀 잘 안 갔거든요. 오히려 오바 쪽으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왜냐면 수비에서 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라인 올리니까. 대신 화력이 있고 결정력이 좀 아쉽지만 화력이 있으니까 넣는다고 보고 오바를 조금 더 선호했던 것 같은데, 다음 시즌에는 그래도 마인 쪽으로 손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 자원 쪽에 좀 측면 사이드백이 조금 뎁스가 약한데, 이쪽에서만 좀 부상 좀 적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정말 강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강합니다. 바르셀로나 지금. 지난 시즌에도 제가 엄청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시즌에 바르셀로나 엄청 무서워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바르셀로나 한참 못할 때도 이거 쪽 패드리만 돌아오면 바르셀로나 엄청 잘할 거다 기다려봐라 우리 그때 바르셀로나 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영상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왔습니다. 드디어 그 내년이 왔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뭐 리그 우승은 한다고 보고 뭐 일 한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먹여줘라. 좀 믿어줄 테니까 좀 먹여줘라. 부탁한다.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 넘어오겠습니다. 마지막 팀인데 자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쩌리들을 잘 처리했어요. 마요랄 어제 짜에는 제가 헤타페 영상 이게 없을 거예요. 근데 새벽인가 그때 떠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마요랄이 다시 한번 헤타페로 임대를 떠나게 됐고요. 요비치가 아마 이거 피오렌티나로 갔을 겁니다. 뭐 나중에 세리에 편때 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잘 처리했고 골프왕이 미국 본토로 갔고요. 이스코 쩌리 자원 처리를 했고 역시나 이제 추아메니와 류디거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어쨌든 빅 영입이죠. 헤이니에르 상당히 빅 유망주였지만 지금 좀 실패해가지고 임대 복귀했는데 아마 임대로 나가거나 할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류디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아직은 안첼로티 감독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프리시즌도 한 경기 이제 좀 슬쩍 봤는데 풀백으로 뛰더라고요. 왼쪽 풀백으로. 센터백이잖아요. 첼시 팬분들이나 뭐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잘 안 봐도 알겠죠. 류디거 센터백인 건. 근데 어쨌든 풀백의 위치에 있었는데 아마 알라바랑 밀리탕 고콤비를 계속해서 쓰고 싶었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왼쪽 풀백 자원이 뭐 레알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니까 뭐 돌려서 한번 리디거가 또 상당히 빠르잖아요. 센터백 치고 그 큰 키에 엄청난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썩 만족하지 않았다는 후문이고 일단은 뭐 수비 쪽에는 교통 정리가 조금은 필요한 잘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교통 정리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고 추아메니 역시나 지금 레알은 뭐 그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카마빈가를 또 이제 데려왔었잖아요. 뭐 리그왕에서 또 이제 굵직굵직한 미드필더 두 명이나 이제 데려왔는데 확실히 세대교체 타이밍이에요. 루카 모드리치 85년생입니다. 85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야? 이거는 거의 이제 못 돼요. 외국 85년생 만 나이 못 뛰는 못 뛰는 나이거든요. 거의 진짜 끝물이에요. 얘가 진짜 몸 관리를 엄청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상 뛰기 상당히 어려운 미드필더로서 소화하기 어려운 나이고 뭐 토니 크루스도 어느덧 90년생 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일정이 빡빡할 때마다 체력적인 문제를 분명히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뭐 추아맨이나 뭐 카세미르는 여전해 보입니다만 뭐 카마빈가 뭐 이런 선수들의 활용도가 올 시즌부터 아마 더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윈나우긴 윈나우예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조금 더 지금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왔잖아요. 지금 당장의 윈나우 느낌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더 이후 세대를 생각하고 지금 이 영입들을 한 거라면 뭐 카마빈가 2002년생, 추아멘이 2000년생, 뭐 비니시우스 2000년생 이렇게 다 그랬잖아. 호드리그 2001년생. 뭐 이후로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 어느 정도 노선 정리가 되면은 벤제마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공격수를 데려오곤 해서 세대 교체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강하기에는 조금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당연히 레알은 센데 진짜 막 무적의 포스로 이렇게 지금 당장에 뭐 비싼 영입을 했다고 해서 그런 포스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은 적응의 문제. 새로 이제 큰 돈을 주고 영입한 재능, 당장에도 잘하지만 엄청난 재능들이 잘 이 클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뭐 모드리치나 뭐 토니 크루스나 뭐 베테랑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 당장에 카마빈가만 봐도 프리시즌에 모드리치한테 뭐 한 수 배운 느낌으로 잘 차더라고요. 볼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팀이 최강이기에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조금 성장이나 이제 적응 이런 문제를 이제 직면한 팀이 어쨌든 그만큼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강합니다만 거의 뭐
유럽 축구에서 뭐 세 손가락 뭐 안에 꼽을 정도로 강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느낌에서 저는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은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너무나도 좋은 재능들과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뭐 무난하게 우승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꽤나 뭐 잘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조금 내려온 느낌은 아니에요. 요 팀은 뭐 첼시랑 세비야 그런 말씀드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정상에서 그 1mm의 차이 누가 조금 더 위냐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약간 그런 포인트였고요. 어쨌든 제 생각이니까 뭐 다음 시즌 뭐 레알이 우승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전력이 됩니다, 당연히. 어쨌든 요 정도로 이제 라리가까지 끝났네요. 오늘도 이제 라리가까지 하면서 40개 팀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시즌 전에 이적 시장도 아직 닫히지도 않았지만 너무 혼자 이제 축구가 그리우니까 이렇게 해봤고 다음 리그는 아마도 세리에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제 속해 있는 리그이기도 하고 세리에가 그리고 지금 제가 라리가를 이렇게 쭉 했지만 세리에가 훨씬 더 흥미로워요. 올 시즌은 세리에 훨씬 더 볼거리들이 많거든요. 제가 뭐 지난 시즌이나 뭐 세리에 뭐 당연히 계속 봐왔지만 올 시즌 세리에는 조금 무서운 팀들도 있고 팀의 선수들도 네임밸류도 좀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여러 팀들의 뭐 볼거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라리가보다 세리에가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리가는 그냥 뭐 레알이나 뭐 바르샤 정도 이렇게 봐주면서 뭐 AT 좀 보고 뭐 세비야 추락하는 거 좀 보다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세리에가 좀 더 재밌어 보인다. 그만큼 이제 여러 팀들의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아마 업셋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시즌이 될 것 같고 승점 차이가 1위에 있어서의 승점이 조금은 평소보다는 평균 승점보다는 좀 떨어지는 시즌이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상위권이나 중위권 팀들이 최상위권을 상대로 조금 더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시즌은 까봐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제 분석이래. 라리가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뭐 개막 전에는 올라가겠지. 얼마 안 남았네. 며칠 안 남았는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토요일 전까지는 세리까지 좀 마무리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